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에 나왔던 14번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면 보기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서술어의 자릿수가 뭔지에 대한 이런 개념을 이미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건 여기서 문장 성분을 얘기를 하겠죠. 주어라던가 부사어라던가 목적어라던가 또는 보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이어의 경우 의미에 따라 서술어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발다의 경우 다리 발다에서는 한자리 서술어. 왜 이게 한자리 서술어인가요? 왜냐하면 이 발다라는 거는 오직 앞에 있는 다리라는 주어라는 성분 하나만 요구하기 때문에 한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지리의 발다에서는 방금은 여기서 발다가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자리 서술어였는데요. 여기서의 발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두 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학습지에 제시된 다이어, 가다와 생각하다의 의미와 예문을 보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요. 이 다이어가 방금도 같은 단어이지만 그 쓰임에 따라서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로 나눠졌잖아요. 여기 뒤에 나올 가다와 생각하다도 각각 다른 서술어의 의미를 갖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문제는 쉽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인 경우를 모두 고르자. 그래서 이렇게 그는 지리의 발다처럼 주어, 부사어와 같이 두 가지 성분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오늘은 저랑 같이 이제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뭔지 저와 함께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했을 때 제가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꽃이 예쁘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꽃이라는 주어를 요구하는 한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이 예쁘다는 형용사죠.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가 되고요. 형용사 문에서는 한자리 서술어가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에서 보면은 별이 반짝인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반짝인다 라는 거는 동사입니다. 어떤 동작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반짝이는 것은 별이 스스로 반짝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사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문과 자동사문에서는 이렇게 주어를 하나씩 요구하는 한자리 서술어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를 보시면 학생이 글을 읽는다와 같은 문장을 보면요. 여기서 읽는다는요. 이거를 생략을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글을이라는 걸 생략할 수 있을까? 학생이 읽는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읽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 읽는다라는 동사는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읽는다는 이렇게 목적어와 주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바로 타동사문이라고 합니다. 타동사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로 어떤 대상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는 구분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라와 같은 문장을 볼게요. 저것이 책이 아니다. 물이 얼음이 된다와 같은 문장을 보면요. 이 아니다, 되다 앞에 오는 문장은 우리가 보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니다, 되다는 저것이 아니다, 물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보충해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기와 얼음이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어라고 하고
여기는 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니다, 되다 같은 경우는요, 두 자리 서술어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아니다 라는 것은 학교문법에서 이제 형용사로 보고요. 그 다음에 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사로 봅니다. 이 아니다, 되다 같은 경우는 꼭 보어를 가진다는 점, 그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자리 서술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두 자리 서술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형용사 문일 때 무조건 한 자리 서술어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적합하다라던가 같다라던가 아프다는 모두 형용사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이곳 토질이 적합하다 라고 하면 문장이 비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몽타주가 같다 라고 하면 무엇과 같은지 모르니까 비문이 되고요. 나는 아프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머리가 아프다를 넣어줘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비록 형용사이지만 역시 이제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문도 역시 한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두 자리가 될 수 있다 알 수 있고요. 그럼 자동사문도 한 자리로 쓰이지만 두 자리가 될까?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죠. 물론 자동사문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문장 성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장 보면은요. 구름이 비로 변하였다. 철수가 영에게 속았다. 물이 얼음이 된다. 이런 문장들 보시면요. 구름이 비로 변하였다. 철수가 영희에게 속았다. 이와 같은 문장들 보시면 여기서 변하였다 같은 경우는 변하다와 이 속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름이 변하였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되지 않아서 반드시 비로를 필요로 하고요. 철수가 속았다도 누구에게 속았냐라는 의미를 반드시 얘기해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변하다와 속다는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동사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자리 서술어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타동사문도 항상 두 자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또 아닙니다. 타동사문도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4개의 문장을 보시면요. 철수가 동생에게 물을 주었다. 철수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영수는 그 일을 철수와 상의하였다. 어머니는 영희를 수양딸로 삼았다와 같은 문장을 보시면 여기서 주다, 넣다, 상의하다, 삼았다 같은 경우는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들을 보시면 여기 앞에 주어, 부사어, 목적어 이렇게 세 자리를 가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부사어, 목적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런 식으로 3개의 자릿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타동사이지만 두 자리가 아닌 세 자리를 요구하는 서술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수적 부사어다라고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부사어다라고 우리가 필수적 부사어라고 확인을 하고 이것을 보어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바로 기본적인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입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이렇게 예시를 보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보면 이 가다와 생각하다 함께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 가다 같은 경우를 보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는요. 친구가 라는 주어가 내일이라는 건 이건 부사어죠. 서울로 간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다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사어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내가 산에 가다. 지방에 사는 친구에게 간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서울로 가셨다. 새벽에 친구 집을 가본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뭐뭐에게라던가
뭐뭐으로라던가 뭐뭐을 등의 문장 성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두 자리 서술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금, 줄, 주름살, 흠집 따위가 생기다와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바지에 구김이 너무 간다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다가 쓰였는데 1번과는 다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가이어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뭐에라는 이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 금, 줄, 주름살, 흠집 따위가 어디에 생겼는지의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주어와 부사어 두 자리가 있어줘야 되는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따위가 제대로 작동하다라는 그 의미를 볼게요. 그러면 낡은 괴종시계가 잘 간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여러분 알겠죠? 여기 가다라는 서술어가 하나 쓰였는데 뭐만 있어요? 주어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잘 같은 건 부사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자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하다 한번 볼게요. 생각하다 같은 경우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하다 문장을 보면 학생이 생각한다? 라는 문장만 봤을 때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경우는요. 주어와 목적어 이렇게 두 개를 요구한다고 해서 두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 볼까요?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가지다인데요. 우리가 투표를 의무로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의무로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라는 의미가 꼭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대상을 의무로 여기는지 그게 필요하고 우리가 투표를 생각한다 라는 것도 여기서 무엇으로 라는 의미가 없으면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이긴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으로 뭐뭐게 뭐뭐고와 같이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사어가 나와줘야 되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를 훌륭하다고 생각했다와 같이 이렇게 문장 성분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자리 서술어를 모두 골라보라는 정답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렵지 않은데요. 꼭 알아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